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궁금한 모든 것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구독 여러분들이 많이 눌러주고 계신데 더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보시면서 구독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체포동의안 가결된 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에게 또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큰 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뭐 이재명 대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봐야죠. 네. 자, 26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더 큰 또 충격파가 될 텐데. 네. 자, 일단 예정대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각이 될까요? 인용이 될까요? 그거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절대로 절대로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이 법조 취재 오래 했던 기자들이나 뭐 그쪽 기자들하고도 얘기해봤지만 그 기자들도 정확하게 예측은 못해요. 네. 이거는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판사의 성향이라는 면도 중요하고. 네. 유창훈 영장 실질심사 전담 판사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네. 뭐 그분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뭐 이름까지 그렇게 크게 외칠 이유는 없고. 네. 이번에 뭐 제가 기사 보고 알았지만 뭐 제가 얼핏 들은 얘기로는 중도라고 그래요. 네. 뭐 어느 쪽이 치우치지 않는 판사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정확한 여러 가지 방대한 자료가 이제 제시가 될 텐데 그걸 보고 뭐 아마 정확하게 판단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느 쪽으로 쏠리지는 않을 것이다. 네. 자, 그러면은 좀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운명, 당의 또 지지율 등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게 그것도 이제 둘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국회에서 그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고 본인이 내 발로 걸어가서 구속영장이 나왔으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라고 해서 가서 기각이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는 완벽하게 기사회생했을 거예요. 날개를 달았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거는 구속영장 체포 동의안 온 거가 가결된 상태에서 가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가결을 통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고, 그거는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 구속에 대한 여러 가지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이 인정을 그렇죠. 했죠. 뭐 더불어민주당 상당수 의원들이 인정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데미지를 심하게 입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됐다고 하면은 인용이 되는 것보다는 나을 수가 있겠죠. 그렇긴 해도 구속영장의 기각과 인용은 말 그대로 구속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이지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또 다른 논란의 시작으로 봐야겠죠. 그래도 기각이 되면 조금 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도 기사회생한 대표의 영향으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올라갈 수는 있으나 제가 볼 때는 큰 변화는 아닐 것이다. 큰 변화는 아닐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미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이제 분열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분열은 구속영장의 기각과 인용, 영장 심사의 기각과 인용과 상관없이 이 분열은 봉합은 안 돼요. 이제 이 분열은 앞으로 커지면 커지지 봉합은 안 돼. 신명 비명은 더 극도의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분열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지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인용돼서 구속이 됩니다. 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지도 체제를 바꾸느냐, 내지는 지금 나오는 얘기처럼 옥중 대표 그 체제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친명계의 의지도 있지만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완전히 달라지겠죠.
지금 친명계가 말하는 걸로 봐서는 옥중 대표의 가능성도 굉장히 있잖아요. 옥중 공천한다는 얘기도 옥중 나오고요. 공천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망하는 길이죠. 아, 오영은 망하는 길이다. 망하는 길이죠. 일단은 구속돼서 이재명 대표가 구치소로 가게 되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난감한 상황인데 예. 구속된다는 거는 일단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 범죄 은닉이라든지 예. 아니면 도주라든지 아니면 그 범죄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한 예. 거기 때문에 인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인정이 된 상태에서 구속된 사람이 그 대한민국 거대 제1당의 공천을 대표다. 좌지우지한다?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일단은 구속이 되는 순간 민주당 지지율도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을 지금까지 1년여 동안 또 이제 지난 대선 이후에 계속 대표로 모시고 있었다. 예. 이거는 그 대표로 모시고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그런 얘기 나오지만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 죄가 있는 분을 계속 대표로 모시면서 방탄을 한 민주당은 공범이다. 뭐 이제 그런 논리를 갖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은 공범이다. 예, 예.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일리가 가죠. 예. 그리고,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지율에 대해서는 그래요. 이게 저는 오히려 이제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그 부결이 됐다.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예. 이거는 방탄정당이구나. 라고 하는 거가 강해지면서 지지율이 아마 더 떨어졌을 거예요. 더 떨어졌을 것이다. 예. 이래도 떨어지고 저래도 떨어졌을 거예요, 사실은. 지지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네. 만약에 이거는 이제 가결이 됐으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으면, 그거였을 거예요. 그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이 더 강해지면서 지지율이 떨어졌을 거다. 근데 이제 부결이 되면서, 분열이 되면서 또 지지율이 떨어진다. 네. 뭐 이래도 떨어지고 저래도 떨어지는 건데. 진짜 난감한 상황이네요. 근데 이제 그나마 그래도 이제 그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으로서는 구사회생할 수 있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를 이제는 버리고 새로운 지도 체제를 가져간다라고 네.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이재명 리스크,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떨쳐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반사 이익을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그 리스크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는데 예. 그 리스크가 다 사라진다. 라고 하는 면은 이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였단 예.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중 대표를 한다, 옥중 공천권을 행사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리스크는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 그러면 계속 가게 되지 않을까요? 리스크가요. 왜냐하면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옥중이라도 계속 대표이면은 분명하다. 또 그리고 박항훈 원내대표는 사퇴를 했지만 조정식 사무총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임명한 조정식 사무총장은 또 그대로 복귀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주당 체제가 어떻게 가느냐는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결정해줘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체제가 계속 간다라고 했을 때 예. 지지율이 폭락을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 내에서는 뭐 친명 비명이고 뭐 할 거 없어요. 아 이제는 예. 안 되겠구나. 갤럽 기준으로 한 25% 미만으로 간다.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제 뭐 그런 판단이 있으면은 또 뭔가 이제 다른 체제로 가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처럼 뭐 여야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예. 뭐 ARS에서는 지금 뭐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 지지율이 만약에 지금과 비슷한 상황으로 계속 간다. 예.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뭐 굳이 이재명 대표를 버릴 이유가 없죠. 이재명 대표를 끌고 가면서도 이렇게 간다라고 이제 현상이 보여지면 예. 그걸 버릴 이유가 없죠. 네. 자, 친명도 비명도 없다.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흔들흔들하면 더 이상 친명이니 비명이니 할 것 없이 총선을 생각해야 된다. 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홍영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감사합니다.